동시효과 구간까지 우리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증시입니다. 지금 딱 보합 정도입니다. 그래서 1포인트도 아니고요. 0.01포인트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막판에도 줄다리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예상체결 지수가 전거래일 종가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2626포인트 정도 선 기록이 되는데 포인트로 0.24포인트, 지금 퍼센트로는 거의 뭐 0.00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니까요. 오늘장 보합이 될지 빨간불이 될지 파란불이 될지 계속해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2639포인트, 거의 40포인트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이 뒤에 오후장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패턴 마찬가지고요. 1시 구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저점 부근에서의 횡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0.02%,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제한적인 상승만 보여주면서 873.98포인트 정도 선, 결국엔 오늘도 반등은 요원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목도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절반 정도씩 됩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듯한 모습이었지만은 대체로 종목군들이 힘이 빠져서요.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움직임을 좀 나타냈던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고 현재 상한가 종목이 총 4종목 있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자면은 삼화왕관, 이 종목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한창 폐 플라스틱 쪽 보시면 되고요. 이화전기와 노터스 무중 발표하고 계속해서 상한가 행진,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웨스턴하우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몇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하면서요. 이 불똥이 지금 소주 쪽에 업계로 튀는 모습입니다. 소주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소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 삼화왕관 하면은 대표적으로 뚜껑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삼화왕관이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워낙에 품절주여서 거래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지는 않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어제 무학이 먼저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까지 주류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하이트 진료라든지 뭐 진로 발효 이쪽이 2% 정도의 플러스권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무학은 어제 장에서 6% 정도 먼저 올라서 그런지 오늘 장에서는 1% 정도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 나타내면서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종목군들 소주업계 쪽에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쪽 보겠습니다. 세린 BNG가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이 주목받으며 어제 장에서 26%대 급등세를 띠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후발주자라든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창이 있습니다. 한창 현재 상한가에 안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장중한 때만 하더라도 이 종목보다는 에코플라스틱이 관련주로 꼽혔지만 에코플라스틱 쪽에서 또 한창 쪽으로 매개 이동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화전기입니다. 웨스턴하우스, 미국의 이 원전업체가 국내에 방문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원전이라든지 이에 해당된 한소원이라든지 한전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송전, 전기 관련된 업체들도 오늘장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화전기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네요. 그 밖에도 송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기 쪽에서 테슬라, 이 전기 트럭과 관련된 수주 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삼성전기가 오늘장 5% 정도 오름세로 기분 좋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옵트론텍도 그 낙수 효과를 보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몇몇 IT 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옵트론텍 오늘장 23%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이슈가 있는데 주 초반, 중반이 들어서도 시장은 전혀 기운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벤트가 주 후반 지나고 다음 주 초쯤이나 돼야지 6월 증시 좀 살아나려나 이런저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까지도 시장 반등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주변국 상황을 보면은 더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속 터진다, 답답하다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먼저 주변국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흐름 보시죠. 니케이 225 지수 1.04% 올랐습니다. 오늘장 탄력 괜찮았고요. 그래서 종가는 28,234.29엔대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300엔 정도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는 28,000엔 선 위로도 올라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중국이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엔저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일본 증시는 1% 정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이 미국 증시 반등 움직임과 궤적을 같이 하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도 오늘 좋습니다. 상해종합이 현재 0.4% 오름세, 그리고 심천이 0.5%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서는 지금 눈에 띄는 쪽이 홍콩 항생 오늘 오랜만에 좀 보겠습니다. 항생이 2%나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22,000선까지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현재 항생지수 21,980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그동안에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규제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모습, 규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헬스케어,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대거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홍콩 항생지수 이끌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야간 선물 이쪽에 영향받은 걸까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은 약보합권 정도거든요.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증시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썼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일단 장중의 변동성은 다소 좀 잠잠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과 증시의 궤적이 약간은 좀 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3원 90전 하락했고요. 1253원 8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밴드폭 한 4원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일 종가를 계속해서 하회한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이틀 연속 하락이냐 조금이라도 상승으로 돌려놓으면서 마감이 되느냐 약간 아슬아슬하게 흘러갔던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조금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01% 소폭 좀 흔들렸죠. 포인트로 0.19포인트 아주 조금 미미하게 빠졌습니다.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넘게 집계가 됐고요. 2626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12시 구간 이쯤까지는 상승폭을 좀 붙였다가 그 뒤로 상승폭 그대로 반납이 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점은 2621포인트까지 나왔고요. 2630포인트까지 회복이 되지는 못하고 2626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요새 외국인은 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보다도 오늘 매도세가 확실히 좀 더 강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기관 쪽에서도 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좀 홀로 사들였죠.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업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죠. 이쪽은 무려 3%가 넘게 올랐습니다. 3.02%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용 천연가스의 이 계약건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랐고요. 자, 거기에다가 한국전력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유통업종도 괜찮았죠. 1.11%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쇼핑과 의류 등의 강세 종목들 워낙 눈에 띄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업종 지수도 강한 모습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업종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의료 정밀은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률 최상단에 위치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뒤로 의약업종과 건설업종이 0.7%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죠. 자, 은행업종입니다. 1.85% 거의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어제장 유일하게 상승했던 게 바로 은행업종인데 오늘은 하락의 최상단에 위치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사흘 만에 내리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게 된 것이 이 하락의 배경이었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운수창고도 휘청였습니다. 1.21% 내리는 모습. 운수창고에서는 항공주 부진에 따른 하락이었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도 못지않게 하락이었죠. 1.17% 내렸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원전이 반짝 좋기도 했는데 문제는요, 이 풍력주들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던 우크라 재건주들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밀렸습니다. 1%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 금융업종과 철강 금속업종이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묵직하게 제자리를 지켜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0.31% 그런데 동시효과 구간치라면서 좀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65,300원까지 내려왔고요. 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뚜렷한 강세였죠. 자, 그렇지만 이쪽에서도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상승폭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종가상으로 1.92% 오르면서 106,0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보시면요. 어제장에 덜 밀렸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히려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1.5% 내림세 42만 5,500원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 자, 그리고 LG화학을 보시면요. 글로벌 화학기업 브랜드 가치로 3위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호재성 이슈 붙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입니다. 시총 상위에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었죠. 자, LG화학이 전장 대비 4.5%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58만 1,000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삼성 SDI는 2%가 넘게 올랐죠. 54만 7,0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요새 유가 상승의 수혜도 보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이쪽에서도 1%대 상승으로 1.48% 올랐습니다. 24만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73% 소폭 상승이었죠. 82만 8,000원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셀트리온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쪽에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 붙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는 코로나19 흡입형 치료제 이슈가 있었죠. 유럽 쪽에 임상 3상 시험 계획의 승인 공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셀트리온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6만 2,0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 좀 언제 올라오나 싶죠.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오늘장에서도 약세였습니다. 네이버 먼저 보시죠. 네이버는 제자리 수준에서 거래 마쳤네요. 보합에서 27만 8,0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아래쪽에 카카오는 소폭 밀렸습니다. 0.49% 내리면서 8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도 역시 좀 내렸는데 현대차와 기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27%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18만 3,000원이었고요. 기아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1%가량 내려오면서 8만 1,8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좀 밀렸죠. 포스코홀딩스는 0.5%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 이쪽도 거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KB금융 보합에서 57,4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해서 12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안에 배럴당 무려 140달러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고유가 수혜주인 조선주는 상승이 나왔고요. 반대로 고유가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연료 비용이죠. 자, 그래서 항공주들은 부진한 흐름이 오늘자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조선 쪽에서 현대중공업 2% 넘게 올랐고요. 13만 2,500원에서 종가 확인됩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도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반대로 이 항공주들 쪽에서는 일제히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대한항공부터 1% 가까이 밀렸고요. 특히 또 저가 항공사들 진에어부터 에어부산 그리고 티웨이 항공까지 거의 뭐 3%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좀 더 보시면 리오프닝주들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움직임을 이끄는 뭐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 엔터주와 백화점이 상승했고 화장품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자, 엔터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엔터주들 쪽에서는 JYP 엔터 6%가 넘게 올랐죠. 이쪽에서는 카페24와 쇼핑몰 협업 소식, 호재성 이슈를 전하면서 뚜렷하게 강세였고요. 이 밖에도 YG엔터라든지 SM까지도 이렇게 대표적인 엔터 3사가 모조리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백화점 쪽에서도 특히 롯데쇼핑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쳤죠. 롯데쇼핑 거의 3% 가까이 들어 올렸고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도 1% 내외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반대로 그런데 화장품 쪽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부터 유난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일자리 좀 밀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8%가 넘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3%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토니모리도 1% 거의 2% 가까이 밀리면서 5,49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하루 만에 상승 마감하게 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870선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죠. 전장 대비 0.13% 제한적인 수준에서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거래 대금 7조 원 조금 넘게 집계됐고 874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죠. 거래소와 좀 비슷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시 근처에서 고점이 나타났습니다. 고점이 88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자, 그런데 고점 찍고 나서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하게 됐고요. 875포인트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횡보세 이어갔습니다. 종가상으로도 875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장중에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매수 우위로 좀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230억 원 정도, 기관이 300억 원 넘게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일단 2차 전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에코프로 BM이 나흘 만에 좀 올라오는데 상승폭이 뭐 크진 않았습니다. 0.9% 소폭 상승하면서 48만 5천 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NF 이쪽에서는 사흘 연속해서 내려옵니다. 자, LNF는 전장 대비 0.6%가 밀리면서 23만 8,6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천보까지도 같이 좀 밀렸습니다. 천보 보시면 1.4% 하락하는 모습, 25만 3,2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둘 다 상승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2% 넘게 올랐죠. 6만 1,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는 상승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3.6% 들어올리면서 8만 1,7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HLB 어제부터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죠. 어제장에서도 6%가량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장까지 6%가 넘게 내려갑니다. 3만 8천 원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알테오젠은 어제장의 충격을 좀 다소 벗어납니다.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전장 대비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0.19% 강보합 수준이었죠. 53,7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진단키트 주인 시젠 1%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43,000원에 종가 확인이 됐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이쪽 뭐 다소 잠잠한 편이었죠.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전장 대비 0.6% 소폭 상승이었고 펄어비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했죠. 2%가 넘게 오르면서 62,3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위메이드는 오늘장 크게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78,3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 최근 3분기 비수기 진입에 대한 우려감 커지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리노공업이 0.8% 또 밀렸죠. 14만 7,2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M이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스튜디오 드래곤은 1%대 오르면서 7만 9,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관련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회사죠. 웨스팅하우스의 경영진이 오늘 방한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사실 장 초반만 반짝하고서 대부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좀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오히려 전력 설비 종목들이 급등세 보이면서 장 후반까지도 강세를 이어갔죠. 그 종목들 보시면요. 한전 KPS와 한신기계 그리고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 그리고 오르비텍까지는 상승 탄력 많이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이화전기가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광명전기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하나 특징주 더 보시겠습니다. 수소 관련주들이죠. 자,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수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 강한 모습 나타났는데 좀 모아봤습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부산주공이 10% 가까이 급등이었고요. 동양피스톤은 상승폭 다 돌리면서 거래 마쳤는데 코스닥 종목들 EM코리아라든지 국일제지 그리고 유니크부터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 특별한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